아무한테도 말 안 한 게 있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노년이 편안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이 모여 아침에는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산책을 했다. 몇 년 동안 고생한 후에 더 이상 걱정이 없고, 편안함만 있는 평화로운 삶. 저는 그렇게 믿었고,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후, 늙었을 때 의지할 곳과 집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75세에 저는 집도 없고 돈도 없었고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익숙한 길을 택한 줄 알았던 내 인생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는 붐비는 도시 한가운데서 소외된 노인이 되었고 지나간 시절에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한 여자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가족이 있었고 충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다른 많은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빈손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내가 잘 살고 가족을 사랑하고 돌본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가 죽었고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탓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장 옆에 누군가가 필요할 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났습니다. 부드럽고 경청하고 위로할 줄 아는 여자. 저는 이해받고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여러 해 동안 혼자 살아온 후 처음으로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는 그녀를 믿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녀를 삶의 마지막 기지로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움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나는 내 인생이 거의 끝났고 돈을 남겨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지 한 사람이 옆에 있고 나머지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작은 지붕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제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돈을 주었을 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작별 인사도 설명도 없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나 집뿐만 아니라 믿음도, 평화로운 노년에 대한 마지막 희망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았던 도시 한가운데서 노숙자가 되었다.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꾸짖는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감히 아이들을 찾지 못했다. 나는 어리석었고 경박했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었다. 노년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가장 두려운 것은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믿음을 두고 자신을 잃는 것이다. 한때는 외로운 나날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단지 가끔 늦은 오후에 옛길을 걸으며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뜨끔해진다. 그날 내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삶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지막 교훈일지도 모른다. 저는 서울에 사는 은퇴한 교사 김준호입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사생활로 바쁘고 가끔 안부를 묻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이해해요. 그들은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요. 나는 탓하지 않지만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허전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매일 나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조용히 발코니를 바라보고 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시끄럽지만 나와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었고 함께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고 하루의 사소한 이야기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밥 한 그릇, 김치 몇 개만 먹어도 숨이 막힐 정도로 간단한 식사. 나는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긴 밤들이 침대에 누워도 영원히 잠들 수 없을까봐 시계 소리와 문틈으로 밀려드는 바람 소리만 들을 수 있다. 방이 너무 조용해서 나 자신의 한숨 소리가 잘 들렸다. 나는 노년이 그렇게 슬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누군가가 내 곁에 있었으면 노년이 덜 슬펐을 텐데. 누군가 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돌 의자에 앉아 단풍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제 남은 나날을 함께 보냈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완전히 뒤처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는 존재, 따뜻함, 누군가를 바랄 뿐이다. 그러다 한수민을 만났다. 그녀는 내 인생에 새로운 바람으로 나타났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이해심이 깊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저는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게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나는 한강변의 카페에 앉아 노을을 비추는 파도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에는 서울 특유의 맛을 내는 쌀쌀한 바람이 잔잔하면서도 쓸쓸함이 가득하다. 쓴 커피를 홀짝이며 입안에 퍼지는 온기를 느끼며 마음속에 스며든 추위를 물리치려 했다. 그리고 수민이가 왔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30살이나 어렸고 가느다란 어깨에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칼이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햇빛처럼 밝아서 나는 한순간 멍해졌다. 그녀가 의자를 끌어당겨 내 맞은편에 앉았을 때 마치 방금 재미있는 것을 찾은 것처럼 눈이 반짝였다. 오빠 멋있는데 혼자 커피 마시나요? 좀 놀랐어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장난기가 있어 우리 사이에 나이 차이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들렸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수미는 나에게 그녀의 불행한 삶에 대해 말했다. 불행한 어린 시절, 생애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세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에 대해. 그녀는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강인하게 삶에 임한다. 저는 귀를 기울이고 동정하며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운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제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느님이 수민이를 데리고 오시는 것 같다고. 저는 그녀를 돌보기 시작했고, 그녀를 걱정했고, 곧 사랑에 빠졌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나는 여전히 사랑에 빠질 수 있고, 사랑은 나이가 없으며, 내 마음은 여전히 다시 한번 흔들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믿는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미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진심이었다. 우리 결혼할까요? 오빠, 평생 돌봐줄게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수민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나와 같은 노인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장난스러운 기색이 아니었다. 믿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외로울 때 작은 빛만으로도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민이는 제 인생에서 그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른다. 이 사랑은 나를 죽이는 칼이다. 결혼 후 수미는 더 이상 상냥한 여자가 아니다. 한강변을 산책할 때 쓰는 손주먹, 아침 메시지 등이 사라졌다. 내가 기대했던 로맨틱한 저녁 식사도 없어졌고 대신 돈에 대한 대화도 이어졌다. 처음에는 정상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키려고 노력했다. 부부는 재정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은 점점 더 직접적인 것이 되었다. 오빠, 앞으로 집 이름이 나오면 서류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는 멈췄다. 나는 부유하지 않지만 이 작은 아파트는 내가 가진 전부이다. 나 같은 은퇴한 선생님은 매일 저축하는 돈과 돌아갈 곳밖에 없다. 망설이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수민이가 울었어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나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냥 오빠만 챙겨주고 싶어요. 그녀의 눈물을 보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항상 그녀를 잃는 것이 두려웠다. 이 나이에 나는 단지 나를 돌봐줄 한 사람, 옆에 있는 한 사람만 필요하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의심하고 싶지 않고 이 감정을 단지 카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는 서명했다. 석 달 뒤인 어느 늦은 오후 집에 돌아와 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자물쇠가 새로 교체되어 나는 문을 열 수가 없다. 수민이한테 전화했는데 번호가 더 이상 안 되네요.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건물관리사무소에 찾아갔더니
이 아파트가 팔렸다고 하더군요. 집을 판 금액, 나는 전혀 몰랐다. 나는 우리가 사귀었던 커피숍으로 달려갔지만 가게는 문을 닫았다. 이 도시에는 더 이상 수민의 흔적은 없다. 나는 당황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 끝에 그의 목소리는 가슴 아플 정도로 차갑다. 아빠가 직접 하면 아빠가 참지. 나는 바쁜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쓸모없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화려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분주하다. 나만 길을 잃었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로부터 나는 공식적으로 노숙자가 되었다. 이제야 이해했다. 외로움은 잘못된 믿음을 두는 것만큼 무섭지 않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혼자 사는 것, 아무도 마주 앉지 않는 식사, 아무도 집에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나날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느낌이 무서웠고, 방은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희망에 배신당했다는 것이다. 저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제가 진실하다면, 저도 진실함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민이한테 내가 좋은 것만 다 주면 수민이 진짜 내 옆에 있을 줄 알았어. 제가 틀렸어요. 이제 돌아갈 곳도 없이 나는 보도에 앉아 한 편의점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네온 불빛이 깜박거리면서 나를 벽돌 바닥에 길게 비추었다. 서울의 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밝게 빛나고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들. 모두가 서두르고 모두가 갈 곳이 있고 나만 멈춰 있다. 앞을 스쳐가는 사람들의 흐름, 낯선 얼굴들, 웃음, 시끌벅적한 대화를 바라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맹목적이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랐을까? 내가 그 달콤한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모든 사람이 사랑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히 이성적이었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인생의 만약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요? 수미는 이미 사라지고 집도 돈도 뒤늦게나마 사랑에 대해 스스로 그려낸 환상을 가지고 있다. 제 아들도 제 인생을 스스로 망친 아버지와 연관짓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그를 탓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마음이 너무 약한 나를 탓할 뿐이다. 쌀쌀한 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를 오싹하게 했다. 나는 낡은 코트를 꽉 잡아당겨서 천천히 일어나서 목적지도 모른 채 걸어갔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게는 아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교훈,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교훈입니다. 모년기, 외로움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깨닫는 쓰라림이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내가 이 결말을 맞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랑만 받고 노년에 누군가와 함께 있고 평생의 대가를 치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틀렸어요. 저도 알아요. 나는 마음이 이성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의심했어야 할 달콤한 말을 믿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할 때가 있고 누구나 한 가닥 희망에만 매달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 나의 실수는 엉뚱한 사람에게 희망을 건 것이다. 하지만 노년에 다시 할 기회가 있을까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 친척들도 손을 벌리고 싶지 않을 때,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고통스럽지만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약간의 숨결이 있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늙었을 때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저만이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방황했던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세요. 어쩌면 고통 사이 상실 사이 우리는 서로를 도와 마지막 남은 약간의 빛과 약간의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